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발해 5경 수도 중 하나였던 상경 용천부를 보기 위해 저는 이곳 중국에 있는 동경성이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저는 도나에서 발해 고분군을 보고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 도착했었고, 도나에서 동경성까지의 이동거리는 136km 정도 되어 버스를 타고 이동했었습니다. 동경성 시내에는 대중교통이 잘 없어 차로만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발해 유적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택시를 빌려서 이용했습니다. 这天头多好啊！早上好。哎，早晨好。哎呀，住的行吗？行，还可以啊。可以。 친절한 기사님과 오늘 발해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는 1200년 전 발해의 절이었던 흉룡사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내에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挺好吃。好的。我就在这等你。好的，谢谢。 먼저 발해 시대에 있었던 흉룡사라는 절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기 전 안내판을 보러 가봤습니다. 발해 시대 상경 영천부에서 건립된 거고 동북 삼성 절 중에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고 이 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입장료가 있네요. 20위안이고요. 이 흉룡사라는 절이 발해 때 거란에 의해 멸망되어 사라지고 청나라 때 다시 재복원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절의 구조는 총 4개의 건물이 있으며 발해의 왕과 신하들이 향을 피우고 복을 비는 성지였다고 합니다. 여기 거북이 석상 하나가 있는데 1200년 전 발해 시대 때 출토되었던 석상이라고 하네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귀부라는 이름이고 거북 모양을 한 석비의 받침돌을 말합니다. 이 빨간 리본에 예쁜 거북이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귀가 얇은 저는 얼른 복을 받고 싶어 많이 만져보았습니다. 대조영의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흉룡사라는 이름은 재복원이 되었던 청나라 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의 사찰 양식이라고 합니다. 관우가 있네. 양쪽에는 아무래도 관평과 주창이겠죠. 관우와 함께 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관우의 트레이드 마크인 붉은 얼굴과 수염이 킬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관우를 신으로 모시니까 관우의 어떤 그런 동상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우의 적토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묘에 갔을 때도 동관왕묘에 있는 관우를 봤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이제는 친근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른 건물에도 한번 가보았는데 색다른 불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표정과 몸매만 보아도 극락세계에 있는 듯한 부처의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흉룡사란 절답게 부처님도 이렇게 있고요. 드디어 보고 싶었던 발해 석등을 보러 갑니다. 4개의 건물 중 가장 끝 건물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와, 겁나 크다.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그리고 한국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발해 석등입니다. 이걸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진짜 크네요. 제가 근처에 가서 석등과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6m가 넘는 크기의 석등이라고 합니다. 발해 영토만큼 클래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탑을 가까이서 보시면 고구려의 승양식을 띠고 있는 연꽃 무늬가 있고요. 발해 석등 역시 12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40여 개의 현무암을 정밀하게 갈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석등 아래 위로 연꽃 무늬 모양이 있으며 그 중간에 당신주로 이어져 있고 위쪽에는 안에 물건을 넣는 방 같은 곳이라 하는데 당연히 석등이라 저녁에 밝게 하기 위해 불을 넣었을 거고요. 오래돼서 그런가 이끼도 많이 있고 위쪽에는 풀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워서 더 멋진 듯 합니다. 이렇게 흉룡사 투어는 마무리했습니다. 好吗？好好。走。
还是哪家？那个什么？ 쌍짱징 농. 一直 아, 오케이. 다음은 바로 흉룡사에서 차 타고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상경용천부로 출발했습니다. 상경용천부는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표를 사야 했는데 그만큼 내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他妈当官了，那么当官，那是。 표 가격은 30위안이었습니다. 기사님은 내리고 표를 사고 다시 차로 들어가는 게 귀찮다고 하시네요. 다음은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매우 커서 표를 사고 차를 타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조금 씁쓸한 것은 제일 위 소개글에 당 발해국이라는 식으로 다 적혀 있거든요. 당 발해국. 이게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발해 앞에 당이라고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참 아쉽고요. 발해의 거대한 영토가 나와 있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고 고구려보다 영토가 더 컸었던 나라입니다. 이곳은 상경성 혹은 호란성이라고 불리며 발해 3대왕 문왕이 이곳으로 천도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상경용천부는 반듯한 네모난 모양의 계획도시였습니다. 성의 전체 둘레는 16km였다고 합니다. 외성, 황성, 궁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왕은 궁성에 머물렀으며 제가 위치한 곳이 상경용천부의 일부인 궁성입니다. 지도로만 봐도 성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궁성과 황성의 중심으로 매우 긴 주작대로가 있어서 당에 장안성을 따서 도시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참고로 궁성은 고구려 평양성의 안압궁을 따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확실히 고구려와 당 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싶습니다. 마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느낌입니다. 여기 궁성 남문이 정문이고 양쪽으로 입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궁성 남문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 잘 만들어놨네. 여기가 이제 궁성만 표현한 보건도고요. 1에서부터 5전까지 건물이 나열해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평양성에 있는 안압궁을 따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궁성 지도를 보여드린 것처럼 1에서 5궁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궁성 정문인 오봉루라는 곳인데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발해 시대 때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무너지고 쌓고 해서 다시 재보원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딱 봐도 뭔가 밑에서 쌓은 성과 위에서 쌓은 성이 다르죠. 여기 옆에도 다르고요. 뭔가 약간 돌들이 따로 노는 느낌. 성벽의 깊은 곳은 유리안으로 볼 수 있는데 오리지널 발해 성벽 같았습니다. 뭔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진짜 오래 전에 쌓았던 돌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일단 궁성 정문 성벽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대한 추춧돌이 궁성의 규모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남문 위로 올라와서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추춧돌이 있고요. 제가 여기 딱 궁성 중간에 왔는데 쭉 일자로 된 길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주작대로고요. 여기가 제일 안쪽인 궁성이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황성 그리고 제일 바깥쪽 외성까지 굉장히 컸었던 발해의 수도였습니다. 외성은 뭐 거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궁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뭔가 공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계획도시답게 뭔가 걸어가는 길도 네모나게 만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터처럼 남아있고 예전에는 뭐 건물이 다 있었겠죠. 여기
1궁전 동쪽에는 건물 안 통로가 있던 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성 끝쪽마다 작게 건물을 복원해 놓은 게 있는데 정확한 건물 모양은 아니겠지만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듯 싶습니다. 궁성 일전 복원 터고요. 안에 돈도 던져놨네. 일전 터에서 이전 터로 넘어가는 성벽입니다. 상경 영천부는 이런 식으로 성벽을 넘어가며 1궁전에서 5궁전까지 있습니다. 일전 터를 넘어서 올라가면 다음은 이전 터가 있습니다. 2궁전 터는 1궁전 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른 점은 돌로 된 기단이 또렷하게 남아있어 신기했습니다. 나머지 2궁전 터는 이런 식으로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전 터의 복원도입니다. 2궁전 터에서 3궁전 터로 넘어갑니다. 마치 게임에서 1스테이지를 깨면 2스테이지로 가고 다음 3스테이지로 가는 느낌입니다. 2궁전 터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전 터를 넘어서 세 번째 궁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3궁전 터도 2궁전 터랑 비슷한데 크기는 다른 터보다는 작아 보입니다. 발해 때 축조되었던 우물, 팔보유리정이라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청나라 때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름 그대로 팔각형의 우물이고 상경성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원형으로 고구려의 전형적인 우물 양식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유리로 막혀있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겠죠? 당시 발해 왕족들이 마시던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삼전터의 복원도입니다. 이걸 봐서는 삼전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인 듯 싶습니다. 딱 봐도 삼전터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네요. 3궁전 터를 건너 바로 4궁전 터가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터가 부실해지고 여기는 잡초를 해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사전터 복원도. 사전터는 길도 잘 없네요. 처음에만 반듯하게 복원하고 점점 대충 복원한 듯한 느낌? 마지막 5궁전 터를 보며 상경성의 끝으로 왔습니다. 상경성 끝으로 가니 후문이었던 북문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전터를 떠나서 제일 끝에 있는 북문지로 왔습니다. 여기도 뭔가 문의 흔적이 있는데 정문이었던 남문에 비해서 흔적이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정문이 멋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게 오히려 진짜 발해 때 쓰였던 성벽 같고 뭔가 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고 뒤에는 광활한 옥수수밭이 있습니다. 여기 막 돌들이 막 떨어져 있는데 이게 다 성벽 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처에는 돌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서 터가 많이 망가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동경성이라는 도시에 있는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를 둘러봤고요. 중국은 발해를 당의 지방정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상경 용천부의 규모나 그리고 발해 영토를 보았을 때는 딱히 그렇게 지방정권이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하나의 독자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찍은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곳을 발해 유적지를 진짜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름 유적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다만 뭔가 자꾸 이제 이런 동북공정이란 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